반갑습니다. 아까 먼저 만났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조민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강의를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비로항 대표님 부탁하셔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만남이라는 거, 제가 아마 22년 동안 한 직장에 있었는데 많은 일들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했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만남에 대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일들이 정말 그 액시던털처럼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그 만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즘 이제 벤처 투자, 그다음에 엑셀레이터로서 그런 젊은 친구들 도와주는 일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또 특히 이제 여러분들 20대 지금 혹시라도 저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좀 오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또 제 경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 경력이고요. 저는 삼정 KPMG라는 조직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22년 동안 한 직장에 있었어요. 저건 작년에 제가 다저스 구단 간 거고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본문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차고요. 제 어머니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진영 회장님이시라고 우리 부총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의 멘토 송준 박사님이라고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저한테 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트, 디자인, 패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교제가 많아요. 오늘 가운데 강신장 원장님이라고 아까 모네상스라는 영상 있죠? 저분이 만드신 거예요. 저 회사를 제가 만드는 걸 도와드렸고요. 그 엘리엇, 지금 뉴욕에서 엘리엇 강, 우리 빌황 대표님이랑 같이 어드바이저 하신 분이고, 제가 모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제가 뷰티 산업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컨벤션 가서 제가 문화 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많은 교제를 합니다. 저 뒤에 젊은 감독이 독립감독, 독립영화로 그 베니스 영화제 상 받은 젊은 감독이에요. 뉴욕에서 우리 빌황, 그 전에 빌황 대표님이 갖고 있던 보트예요. 혹시 오른쪽이 누군지 아세요? 가운데는 정우성이라는 친구고, 오른쪽은 영웅재중. JYJ죠? JYJ 파티 때 제가 찍은 거고요. 여기는 조필이라고,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영어로 브라이언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작년에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합병 결정 났던 이사회가 있었던 금요일 밤 저희가 합병 결정을 하고 우리가 판교 삼성동에서 맥주 마셨던 그 시간이에요. 아래 천양현이라는 친구는 네이버에서 1번 회장을 했던 친구고, 또 그 카카오 파티에서 같이 있었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제가 저의 20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20대, 그 당시 나는 어땠지? 정말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또
혹시라도 이 안에 저보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분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 자신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때 저희 20대는 정말 매일매일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정말 은혜가 많았던 시간으로 기억되는 걸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상당히 괜찮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인 1987년,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2남 4녀의 넷째인데, 저희 누님들이 결혼하셔서 다 해외에 계셨습니다. 제 동생은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중3인 막내와 어머니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친척분한테 보증을 서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갚질 않아가지고 저희 집이 그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경매 진행이 되면 그 당시에 보통 한 1년 안에 경매가 다 끝나게 돼요. 근데 결혼한 누나들이 해외에 계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간들이 좀 연장돼가지고 연장이 될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경매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었어요. 전 기도를 했습니다.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누군가한테 빌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4학년이지만 대학교 2학년생을 보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것도 대학교만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평생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절에 모셨는데, 평생 절에 다니셨던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는 제일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인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중에 경매가 진행돼서 어떤 분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제 친구 아버님께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희 아버님이 남기신 땅 문서를 가지고 제가 돈을 빌리러 갔어요.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지금도 아주 친합니다. 그 아버님께서 땅 문서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흔쾌히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주식을 파셔가지고 저한테 3천만 원의 수표를 주셨어요. 급하게 그 돈을 가지고 제 집을 경락받은 분한테 찾아갔는데, 그 당시 시가에 비해서 워낙 싸게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잠실이었는데, 동부 지원에 그 경매 6개라는 계장님을 찾아가서 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당시 학생이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매일 찾아갔더니 그 계장님이 저를 그래도 괜찮게 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공시송달이라는 부분이 있다. 공시송달에 있어서 주소 보전, 정확하게 주소를 가지고 통계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이 형제가 굉장히 많고 다 외국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또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상속인들한테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부터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법을 제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했어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도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절차법이라는 거는 실무적인 거에서 잘 공부를 하지 않는데, 저는 그 실무에 대한 공부를 제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끝에 그 경매 기간을 2년 반 동안 제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년 반 정도 연장을 하고 나니까 89년도 이후에 부동산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이후에. 그래서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그런 걸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제 동생은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민사소송 절차법은 제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지션보다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냐에 따라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달라지다는 거. 정말 87년 아버님 돌아가시고 불과 10년 뒤에 97년 IMF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은행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죠?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잖아요. 기업에다 빌려줬던 돈들이, 그런 채권들이 부실화됐어요. 저희 집이 경매됐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다 경매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 같은 회계사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민사소송 절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였어요. 우리 법인에서. 그래서 제가 98년도 여러분들 론스타는 이름 들어보셨지만 2001년까지 이런 소위 부실채권 매각을 제가 44조를 하게 됩니다. 리더로서. 가장 어렵지만 제가 리더였어요. 왜냐하면 저만큼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제가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아버님이 땅 문서를 돌려주시며 이제 흔히 이제 저한테 주시고 나서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께 경매를 취소할 계약금을 위해 기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 아버님께 빌린 돈으로 만약에 찾아왔다면 그 돈을 친구 아버님께 갚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경험한 자기 은혜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간이 가장 뜨거웠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했지만 또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듯이 저 또한 조금 더 안정되니까 금방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와서 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면 별로 추억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또 그 돈을 빌리러 다니던 기억, 또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면서 너무 힘들어서 졸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가르쳤는데. 근데 오늘 혹시라도 이 가운데 저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부끄러웠어요. 누구에게 나누기 힘든 얘기였어요. 참 암담하고 비참하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다닌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또 아르바이트 학비하고 생활비 막 벌어야 됐고 또 그거보다도 더 힘든 거는 집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제 모습은 아마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고민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저는 제가 감당한 고통만큼 굉장히 강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혹시라도 저의 대학 시간을 나누고로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 별로 없으시죠? 만약에 혹시라도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그분들한테 또 따뜻한 위로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30대 이후 지금까지 만남과 이를 통한 도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삼성 KPMG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아마 상경계열 계통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처음 23년 전에 시작할 때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의 첫 번째 만남은 23년 전에 어제 강의를 해주셨던 윤영각 회장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5명이 창업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스타트업이죠.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안정적인 1위를 하던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하라는 저희 교수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왠지 거기에는 제 자리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 당시 저는 가장 유명한 법률회사를 벤치마크해서
가장 똑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 중, 그 중에서도 95%는 다 서울대 출신이었던 거, 저랑 같은 학교 출신이었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급여도 1.5배 이상 주고, 그 대신에 일은 2배 이상. 그래서 리크루팅에 대해서 굉장한 제 나름대로 전략과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신생회사라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기회도 없었지만 1등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하자마자 가장 막내지만 저도 역시 회사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사한 지 7년 만에 제가 다 35에 지분을 가진 그 에퀴티 파트너가 되었어요. 통상적으로 입사 후에 파트너가 되는 건 지금은 한 1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셀러리 파트너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저는 뭐 아무래도 처음에 창업자로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될 수가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최고라는 그런 교만함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윤용각 회장님 강의 어떠셨어요? 아마 굉장히 저는 좋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힘들고 지루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특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저도 그분의 제안으로 중국에서 2년 반 동안 2008년 북경올림픽 전후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파견 근무도 참 여러 가지 뒷얘기가 많지만 파견 전에 윤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들었는데 요즘 일한다고 주일도 가끔 안 지키는 것 같은데 북경에 가면 꼭 주일을 지킬 수 있으면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북경 온누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후배들 덕분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저는 잘 알지 못했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서울에서 나가던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지금 돌아보니까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좋은 말씀이었는데 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의 믿음도 많이 다져진 것 같고요. 사실 북경에서 2년 반 돌아와야 된다고 할 때 막 이제 중국말도 배우고 또 막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 왜 네가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너를 가장 좋은 때, 좋은 장소에 보내주시는데 그걸 너가 잘 모르나? 라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당시에 너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 봤더니 뭐 급하게 그 당시가 2008년도 10월달 이후에 우리나라 제2의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구조조정 전문가였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야 된다고 왔는데 또 그렇게 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윤 회장님을 찾아가서 윤 회장님 저를 잘 아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든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믿음이 좀 충만해서 정말 어떤 일을 맡기든지 전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 가기 전에 2001년부터 제가 5년 동안에 기업 인수합병 M&A를 담당하는 기업금융본부의 본부장이었어요. 매출도 그렇고 인원도 많았지만 또 여러분들 친구분들 물어보시면 가장 들어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그 당시도 알려졌어요. 저는 당연히 그 일을 제가 맡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혀 새로운 분야인 헬스케어 본부장을 맡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인원이라고는 고작 5명. 100명의 본부장이었는데 일을 담당할 거라고 기대했던 저에게 주어진 숫자는 5입니다.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나가라는 건가 보다라고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알겠다고 수락했습니다. 이 헬스케어 본부장을 맡고 나서는 저는 믿음의 의지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양해를 얻어가지고 목사님께 저희 사무실에 모셔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테니 알아서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아침 새벽에 우리 본부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You will be the stars in the sky within 5 years.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해 매일 아침 축복에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KPMG 헬스케어 그룹은 가장 좋은 인재들이 모인 이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프랙티스가 됐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저는 그때 또 느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생각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는 원하는 게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오늘 박수 제일 열심히 쳐주신 분한테 제가 선물 갖고 왔어요. 제가 중국에 이제 2년 반 있다가 처음에 1년 동안은 중국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국말 배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거는 권하고 싶은 게 지금 만약에 영어를 못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중국말을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중국말 배우는 거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중국말 배우지 않았어요. 1년 반 정도 중국말 배웠는데 중국말 다른 랭귀지를 한다면 매일매일 배워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거 대신 1시간씩 중국어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실력이 늘어나면서 제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국 근무를 연장하고 싶었던 2009년 중반에 저는 이제 서울 사무실로 돌아왔으면 한다는 요청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네이버를 떠나서 카카오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IWI 랩이었어요. 그걸 만든 김범수 의장과 다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저희 두 번째 만남인데 김 의장과의 만남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이버 아주 초창기였어요. 그 친구의 사무실이 저희 회사하고 같은 그 당시에 스타타워, 지금은 강남 파이낸스 센터인데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점심을 먹자고 해서 먹는데 저랑 같이 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1년에 처음으로 파트너가 됐습니다.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저한테 네이버의 김범수 그 당시엔 대표였죠. 네이버 같이 일하자고 해서 가당치도 않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제안은 엄청난 거였더라고요. 사실 좀 후회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저하고의 인연이 시작됐는데 저는 전혀 게임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실 채권도 매각하는 전문가였고 M&A,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전문가지만 게임 쪽은 잘 몰랐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 친구 덕분에 어쨌든 게임협회 임원도 담당하면서 모바일 산업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2006년에 이제 그 친구가 네이버를 그만뒀는데 김범수 의장이 네이버를 그만두고 저를 찾아와서 새로운 일들에 대한 걸 상의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3년 정도 쉴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회사 대표를 하는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더 큰 일을 꿈꾸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하는 일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뭐 저희 제안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김범수 의장님이 역시 3년 동안 미국 쪽으로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애플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역시 이제 감이 빠르신 분이라서 모바일 시대가 온다라는 감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가 그때였어요. 처음에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업이 어떠냐라고 했던 그 회사 IWI 랩의 자본금이 거의 소진될 무렵에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막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이제 가입자가 그 당시 한 20만이었어요. 저는 블랙잭이라는 걸 쓰고 있어서 카카오톡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자본이 거의 소진되고 있어서 제가 그 펀딩하는 걸 좀 도울 수가 있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저는 중국에 이제 체류를 연장하기를 원했었는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그냥 거기에 있었다면 아마 또 다시 김범수 의장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런 일들을 또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쳤을 것 같아요. 김범수 의장님이 또 네이버를 떠날 때 본인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그 말이 또 저한테도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말이 있어요. 그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의 목적은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헬스케어 본부장을 4년 정도 할 때 저도 불현듯 새로운 시간에 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중순 회사를 떠나기로 하고 미국 뉴욕에 휴가를 가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한테. 이제 22년간 일했던 삼정을 떠나려고 한다.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있어서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범수 의장이었어요. 이제 좀 쉬어야지. 첫 마디가 제가 했던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카카오의 사회이사가 됐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작년 3월. 제가 3월 말에 그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중순에 뉴욕으로 휴가를 떠난 것은 아주 우연이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사진에서 봤지만 뷰티 산업을 하고 있는 친구를 자문해주고 있었는데 그 후배가 미국 시장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해서 도움을 주려고 같이 떠나서 LA를 한번 가고 또 뉴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때 예정에는 없었지만은 원래 목적은 딴 데 있었지만 비로함 대표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이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할게요. 처음 비로함 대표님과의 만남은 제가 2007년 북경 근무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도 처음 만나고 나서 저를 특별히 뉴욕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2번이나 아웃리치를 같이 갔었는데 그 후 멘토 수업 많은 조언을, 특히 신앙에 있어서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뉴욕에서 만났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그 마이클,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마이클인데 마이클이 네트워크가 좋고 인수합병 자문 일을 많이 했으니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비록 그쪽 일을 했지만 제가 직접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일이 아니라 투자하는 걸 많이 도와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좀 엄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3월달 만난 이후에 몇 개월이 흘렀는데 또 몇 번이고 저를 계속 재촉을 하셨어요. 그래서 8월에 급하게 펀드를 준비하면서 작년 10월달에 첫 번째 펀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비로함 대표님 강의나 들으셨죠? 본인도 자기 보스한테 떠밀려서 액시덴털 인베스터가 됐다고 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와 같이 비로함 대표님이 본인이 좋은 걸 항상 나누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분도 그런 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나눔이 있어서 저도 또한 투자자로서의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달 반 만에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7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두 번째 펀드를 준비해서 5개 회사에 또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꽤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엔츄리라는 회사는 지난 6월에 네이버에 인수가 됐고 7월에는 파마 리서치 프라닥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어요. 아마 관심이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없었겠지만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2배로 올라서 1조의 가치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비록 헬스케어 전문가도 처음엔 아니었고 펀드 투자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능치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저 알게 됐고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제가 펀드 투자를 시작하면서 생각하면 나름대로 다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도 그런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답을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략. 여러분 전략이 뭡니까?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략은 뭐죠? 여러분들은 전략적인가요?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따진 다음에 네. 그중에서 최선의 방향을 자기 손에 최대를 줄이면서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전략을 본인 소개해 주세요. 중앙대 성원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JG? 캐릭터마다 이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퀴즈 할게요. 나와서 이거 제가 선물 하나 받아가세요. 조그만 피규어예요. 제가 2002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단기 연수 갔습니다. 그때 3주 갔거든요. 근데 3주에 25,000불을 받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저를 도와주셔서 갔다 왔는데 3주 동안 배운 것 중에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전략이에요. 지금도 답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프레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받은 전략에 대한 심플한 거는 딱 두 마디였어요. Where to play, how to win. 여러분들의 전략이 뭐야?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Where to play, how to win. 저의 투자의 전략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헬스케어, 모바일, 중국.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인연으로 경험을 했던 이 세 가지가 제가 잘 알 수 있고 제가 투자하면 성공하기 쉬울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울러 슬래시 지금 마켓이 가장 성장하고 있는 분야죠. 아무리 좋은 회사도 그 마켓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초과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 분야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전략에서 Where to Play가 의미가 있습니다. How는 제가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런 나름대로의 조그만 성공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저는 이미 아까 12개의 회사를 이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했고요. 또가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22년 동안 일하면서 조그만 벤처를 매년 하나씩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돕고 있는 회사가 2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저한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의 도움을 통해서 같이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제가 선택을 했고 또 저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성공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했던 거는 유일한 거는 누가 가장 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었어요. 먼저 만나라는 회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만나의 박아론 대표를 만난 건 2014년 1월 불과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처음 아직 제가 KPMG 회사에 있을 때 저희 강남 파이낸스 센터 지하에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 회사 이름은 만나 CEA, Concerned Environment Agriculture. 그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박아론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 혹시 뭐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다녀와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회사 내용을 자세히 듣지 않고 또 아론의 이력을 듣고 나서 제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투자하기로 제가 그 친구가 나를 1월 29일 만난 그날부터 매일 저녁 30분씩 저랑 카카오톡과 또 컨퍼런스 콜로 제가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잠깐 P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 보이는 회사가 만납니다. 저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전태병이라고 공동창업자예요. 제가 만났을 때 26살, 카이스트 기계과를 나오고 UI를 전공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여긴 저고요. 여기가 이제 박아론 대표, 전태병 대표.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동생, 변호사인 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랑 저랑 얼굴이 좀 비슷한가요? 제가 쌍둥이에요. 일란성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 CEA는 혁신 농업 기술로 세계 최초로 공장형 유기농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15명의 청년으로 이루어진 연구진이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런 농업에 관심 있는 분 있어요? 농업에 관심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나이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고 이 친구들로부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제가 이 박아론이라는 친구의 경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박아론 대표는 제가 만났을 때는 30이었어요. 지금은 31고요. 25세 대학을 들어왔어요. 제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대학은 처음에 인생에서 전혀 필요 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2003년에 처음에 창업을 했어요. 간판 장사, 액세서리, 양말, 식칼 장사도 하고 그 외에는 식당도 창업하고 델 컴퓨터에서 취직을 했고 또 영어학원 부원장까지. 우리 박아론 대표는 처음에 12살 때부터 미국에 있으면서 일을 했더라고요. 어떤 것도 팔기도 하고. 본인 왜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시니까 항상 자기는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방황도 했었는데 또 이 가운데서 지금 카이스트 팀인데 이 박 대표가 했던 게 전기 자동차 만드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박아론 대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박 대표는 굉장히 믿음이 굳건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동 창업자하고 또 이런 팀들을 가지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가장 믿고 또 반드시 성공을 시켰으면 기대하는 이런 아주 젊은 벤처 창업인입니다. 또 이 전태병 대표도 처음에는 변리사를 꿈을 꿨는데 지금은 또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 만나는 팀들은 매일 저녁마다 일을 끝내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정말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들을 하는데 최근에 정말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CCC 여러분, 저는 만나시 공동대표 박아론입니다. 조민식 대표님 강의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사실 앞으로의 진로나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시기일 텐데요. 저는 농업이라는 분야가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분야지만 지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목적대로 이제 순종을 하면서
뛰어들게 됐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뜻깊은 경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만남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그 같이 일하는 전태병 공동대표 만나는 그 과정에서부터 지금 같이 일하는 팀원들까지 정말 영향력 있는 만남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민식 대표님이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항상 아버지 같은 멘토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멘토를 만나기를 항상 원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저희한테는 조민식 대표님이었습니다. 조민식 대표님 통해서 또 사업적으로 많이 이룬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영향력 있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배우고 지금도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 잘 들으시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쭤보고 순종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S 창업 프로 중에 황금 펜타곤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6시에 황금 펜타곤에 이 만나의 이 친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혹시라도 좋은 댓글 통해서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스마트 파밍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회사예요. 엔츄리라는 회사입니다. 요 창업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 회사의 이 대표인 김지연 대표의 이력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제가 이 회사를 투자를 할 때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한 이런 경력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의 의지대로 어떤 걸 이제 만들어가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샀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8세에 독립영화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영상학부에 들어가서 다시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엔츄리는 창업으로는 첫 번째지만 세 번째 회사였고 앞에 두 회사가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직접 창업하기를 결심했대요. 그래서 이 엔츄리라는 게 그 어린아이들이 프로그램 코딩 교육을 우리가 옛날에는 그 여러 가지 기계어로서 했다면 지금은 자연어로서 하는 건데 게임을 하던 친구들이 이 엔츄리라는 걸 통해서 게임을 만드는 친구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1세에서 15세 사용하는데 사실 지난달에 네이버가 M&A를 해가지고 지금은 비영리 차원 활동으로 전환을 했어요. (2013년 10월) 달에 학교에서 만난 3명의 친구가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하고의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하지만 부족함을 같이 채울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명이 늘어나서 서울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주고 또 역시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고 나서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네이버에서 찾아왔어요. 이걸 인수하겠다고. 사실 저는 좀 반대했습니다. 이 회사 굉장히 더 키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김지연 대표가 또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이버가 이 회사를 또 인수해서 굉장히 좋은 뜻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김지연 대표의 어머님께서 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또 이제 좋은 인연을 또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삼정이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삼정에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가장 똑똑하고 소위 말한 가장 여러 가지 스펙이 좋은 그런 후배들과 다시 일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구했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기를 기대했던 그런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저는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소위 말하는 좋은 스펙을 가진 분들은 아닌 만남이었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이분들 만남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만들었어요. 지금 주차장에서는 그 파킹 클라우드라고 스마트 파킹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다 무인화로 모바일로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 대표도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만난 모든 친구들이 우연히 또 하나님을 믿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서 정말 지금 굉장히 저도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고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과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기에는 부족해 보는 사람이라도 높여주신다는 걸 저는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중국에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고 또 나중에는 더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저의 생각이었고 또 더 새로운 만남 등을 통해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헬스케어 본부, 신생 아주 작은 본부를 담당하게 된 것은 정말 믿음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10년 전에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면 좀 다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조직에서 정말 오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빨리 파트너가 되고 또 성공하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거는 겸손함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는 겸손합니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만드는 반응에 미소 짓는 모습이 바로 교만이래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겸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구별될 수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이런 겸손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략에서 How to Win 그런 나름대로의 성공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과 나누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하고 양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과 다른 어떤 차별적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여기로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